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향후에 아파트를 선택한다 할 때 어떤 아파트를 매수해야 될 것인가,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지, 현재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지, 미래 가치를 생각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아파트는 똘똘한 내 집 마련이 목표일 텐데, 일단 한 채만 소유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주택을 선택하실 것인가? 입지냐? 상품이냐? 일단 선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서울이냐? 비서울이냐? 선택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일단 돈에 구애받지 말고 한 채를 선택한다고 하면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서울의 입지 좋은 곳에 새 아파트겠죠. 지금 서울에서, 아니 뭐 전국에서, 서울이 제일 비싸니까,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어디냐면요,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라는 아파트입니다. 얼마 전에 34평형이 35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됐거든요. 그럼 평당 1억이 넘죠. 결국은 입지가 좋은 곳에 새 아파트, 준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평당 1억이 넘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를 선택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많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경제력 내에서 최소한의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최대한의 선택을 해야 될 텐데, 그럴 때 입지인지 상품지를 좀 구분할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요. 이제 그런 좀 방법들을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서울이 제일 비싸긴 하지만 저는 서울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답에 가깝지만 서울 같은 경기도도 있고 서울 같은 인천도 있고요. 서울 같은 부산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서울처럼 그런 역할들을, 메인 입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지를 선택하는 것들도 하나의 선택 포인트가 될 것이다. 예, 그런 말씀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럼 결국은 주택을 선택할 때 어떤 부분을 선택하는지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시설과 설비가 더 양호한 집으로 이사 간다는 말씀을 드렸죠. 일단은 되도록이면은 구축보다 신축을 선택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과거에는 당연히 구축보다 신축이 더 비쌌어요. 그래서 좀 가격적인 측면으로 포기를 했었는데, 너무 놀랍게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요, 신축이 더 쌉니다. 놀랍게도. 물론 이제 입주한 신축은 더 비싸지만 분양하는 거 한 번도 보셨나요? 신축 분양가를 한번 보세요. 좀 분양가 상한제든 여러 가지 분양가 규제 때문에 분양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오히려 주변에 있는 구축보다 신축이 싸기 때문에 청약 통장으로서 분양이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청약 통장을 활용해서 분양을 적극적으로 받으시는 방향들을 제안 드리고요. 나는 청약 가점이 낮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입주권이나 분양권이나, 그래서 사전에 좀 분양을 하기 전 물량들을 확보하거나 분양한 다음에 분양권을 확보하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예, 그런 말씀도 좀 드려보고 싶네요. 그럼 일단 상품부터 보겠습니다. 그럼 상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요, 과거 같은 경우는요, 무조건 신축이든 구축이든 입지가 좋은 데가 무조건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무조건 비쌌고 그 다음이 경기도, 인천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이제 그 공식이 깨져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네 가지 아파트의 그래프인데요. 하나는 압구정 현대아파트고요, 하나는 반포주공 1단지고, 하나는 세운상가 아파트고요, 하나는 서소문 아파트입니다. 이 네 아파트의 공통점은요, 모두 1970년대에 입주한 아파트였고요, 1970년대에는 가격이 모두 비슷했습니다. 근데 가격 격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1990년도에는요,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압도적으로 비쌌고, 지금은 반포주공 1단지가 역전을 합니다. 그리고 세운상가 아파트랑 서소문 아파트는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격이 똑같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새 상품, 새 아파트에 대한 욕망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서 새 아파트로 입주한 아파트 전에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지금 가장 인기 많은 상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재건축 대상 아파트 중에서 재건축에 임박할수록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압구정 현대아파트랑 반포주공 1단 중에서는 지금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추진이 단계고요, 아직 조합도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10년 정도, 한 7, 8년, 10년 정도는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포주공 1단지는 이미 시공사 선정까지 끝나서 내년이면 2주 철거하고 바로 착공을 들어가거든요. 곧 몇 년 안에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시기가 가까워올 때부터
반포주공 1단지가 시세를 역전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포주공 1단지가 시세가 더 높다고 하는 것들이죠. 아, 그렇구나. 결국은 재건축 가능성이 될 아파트들이 더 재건축이 안 되는 아파트보다는 비싸고 재건축이 임박했으면 임박할수록 점점 시세가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재건축에 임박한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네, 그렇게 좀 제안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죠. 그럼 상품 관련 의사결정 결론입니다. 일단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으면 매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한 500개 정도 현장이 있어요. 그중에서 내 생활 그 반경 내에서 가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안 된다고 하면 되도록이면 새 아파트라고 하는 아파트들을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새 아파트의 기준은요, 보통 이제 30년 차가 되면은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아파트 생명을 전 30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10년 차 미만 아파트들 새 아파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0년 차 미만 아파트들은 그냥 뭐 입지만 괜찮다고 하면 바로 의사결정 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그리고 새 아파트가 안 된다고 하면은 구축 아파트일 텐데 다만 좀 입지가 좋은 구축이면 좋겠다라는 좀 제안을 드려보고요. 아까 30년 기준 말씀드렸죠. 그래서 10년 차에서 20년 차 아파트까지는 그래도 상품 경쟁력이 좀 존재하는데 20년 차가 넘게 되면은 상품 경쟁력이 급가물합니다. 되도록이면은 20년 차가 넘어간 아파트들을 선택하지 마시는데 여기서 하나 조건. 제가 새 아파트에 대한 조건이 좀 좋다고 말씀드렸죠. 20년 차 넘은 아파트 중에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들은 선택하셔도 됩니다. 이해하셨죠? 결국은 무조건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조건의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매수 대상 고려하셔라. 예,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은 입지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입지일 텐데 현재 주택으로 이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직주 근접과 그리고 이제 그 적정한 뭐 주택 규모, 뭐 기타 등등 이유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입지 중에서도 직장 접근성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기본적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에 일자리가 있는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이든 교통이든 상권이든 환경이든 따진다는 것들을 잊지 마시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 일자리입니다. 대한민국에 226개 시군구가 있어요. 시군구 단 중에서 제일 비싼 입지가 어딜까요? 예, 강남구입니다. 강남구. 압도적으로 비싸거든요. 강남구가 압도적으로 비싼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강남구의 인구가 52만 명인데 강남구로 매일 정사원으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75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강남구 인구보다 강남구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많아서 되도록이면은 강남구 내에서 출퇴근하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강남구가 비싼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살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교육 환경도 좋아진 것이고 상권도 좋아진 것이고 교통도 좋아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그래서 일자리가 확실한 일자리가 있는 입지들을 먼저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입지 의사 결정 요인일 텐데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이런 직장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게 고착화가 됐습니다. 이미 너무 비싸요. 비싸기 때문에 그 다음 따지는 것들이 그 양질의 일자리와 연결된 교통망이 좋아지는 지역들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교통이 좋은 지역들을 선택하고요. 한번 또 교통이 뚫린 지역들 같은 경우는 교육 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육 환경이 좋은 입지들을 선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상권, 환경 이런 지역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 갖춘 지역들이 결국 수도권이 비싼 것들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방보다 비싼 이유는요. 지방은 교통, 교육, 상권, 환경, 일자리 다 갖춘 지역들이 많지가 않아요. 서로는 다 갖췄기, 수도권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일자리 접근성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보탠다고 하면은 교육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자리, 교통, 교육, 상권, 환경 따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일단은 이제 강남구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로 출근할 수 있는 인근 입지일 텐데 그 다음 중요한 게 교육 환경이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출퇴근을 합니다. 출퇴근을 하고 그러니까 남편을 출근시키고 애들을 학교나 학원을 보낸 다음에 주부님들은 뭐 하실까요? 뭐 살림하시고 좀 모이셔서 또 담소를 좀 나누시겠죠. 그래서 이제 식당이라든지 괜찮은 식당이라든지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스타벅스 정도 있다라고 하면은
상권이 괜찮은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요즘 또 운동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시잖아요. 산책을 할 수 있는 녹지 공간, 수공간이 있다고 하면 더 좋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진 입지들이 제일 비싼 것들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가 제일 비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입지는 9호선을 타게 되면 강남까지 5분이면 가요. 10분이면 간단 말이죠. 출퇴근이 가능하죠. 그리고 강남구 서초구는 우리에서 제일 학군이 좋은 8학군입니다. 학원과 학교가 다 좋죠. 그리고 반포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최고의 상권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이제 제일 고급 쇼핑 시설이 백화점일 텐데 백화점이 전국에 99개가 있거든요. 제일 매출이 많은 백화점이 어딜까요? 신세계 강남점입니다. 반포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세계 강남점 매장 하나에서 1년에 2조 2천억 원어치 팔아요. 슬리퍼 생활권. 예. 그리고 거기는 고급 상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속터미널, 고토라고 하는데 고토몰 가면요 500원짜리 양말도 많이 팝니다. 그러니까 500원짜리 양말에서 4천만 원짜리 에르메스 백까지 다 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상권들이죠. 상권도 발달했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서초구 반포동 같은 경우는 한강을 끼고 있죠. 앞에 있는 잠원지구, 반포지구, 한강 고수부지가 굉장히 좋고요. 뒤엔 또 서리피공원이 있어서 녹지공간, 수공간을 다 갖췄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일자리, 교통, 교육, 상권 환경을 다 갖췄죠. 그렇게 되면은 평당 1억이 되는 겁니다. 그 조건에서 하나씩 빠지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가격이 빠지는 것들이죠. 그러면은 이제 일자리가 가장 적은 지역이 어딜까요? 뭐 강원도, 전라남도 이런 지역들이 되겠죠. 거기는 그러니까 일자리에 대한 프리미엄 금액이 빠지는 것들이죠. 교통망에 대한 부분도 빠지는 것들이고 상권에 대한 부분도 빠지는 것들이죠. 아마 그 전라남도 쪽 가시면요. 광주, 광역시 빼면은 백화점이 없어요. 맞나요? 예. 전라북도 가면요. 전주에 서신동이라는데 롯데백화점 빼면은 백화점이 없어요. 안 가보셨죠? 그러니까 서울은 백화점이 많잖아요. 예, 그런 게 바로 입지 프리미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어떻게 보면은 요 네 가지 요소들이 골고루 갖추고 있거나 갖출 계획들이 있는 입지를 선택하는 것들도 하나의 팁이 되겠죠. 이것은 201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10년 동안의 아파트 시세 변동률입니다. 숫자가 안 보이셔도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빨간색은 시세가 올라간 것들이고 파란색 부분은 시세가 빠진 겁니다. 대부분 올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빠진 지역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고양시에서 일산 동구, 일산 서구가 10년 동안 절대 가격이 빠졌어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파주가 빠졌습니다. 김포가 빠졌습니다. 지금 굉장히 핫한 데도 빠졌죠. 인천 서구가 빠졌고 중구가 빠졌습니다. 시세가 빠졌다는 거 믿어지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10년 전에 5억 원 하던 아파트가 4억 5천이 되고 4억이 됐다고요. 근데 다른 지역들은 시세가 다 올랐죠. 인플레이션만큼 이상. 특히 뭐 광명이라든지 분당이라고 하든지 뭐 성남 그다음에 뭐 하남이라든지 뭐 과천 이런 데 많이 올랐는데 희한하게 일산 서구, 일산 동구, 파주, 김포, 인천 서구는 빠졌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이것들에 대해서 향후 주택 시세를 전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일자리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이제 많이 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증가했거나 일자리랑 연결되는 교통망이 좋아졌을 거예요. 반면 시세가 빠진 지역들은요, 일자리가 줄거나 일자리까지 연결되는 교통망이 좋아진 게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입지가 좋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 아파트들도 없었을 겁니다. 상품 가격이 떨어지는 것들이죠. 이 때문에 시세가 올라간 지역들은 100%입니다. 새 아파트가 많아졌을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들이죠.